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좋지 못합니다. 수급도 별로 좋지 못하고, 지금 오전에 상당히 이제 이 백신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이런 이 콘택트 관련주들도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죠.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이 외인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이 코스닥을 던져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지수가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기관들이 상당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개인 세력들이 좀 선호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 섹터와 그리고 외인 기관들도 좀 관심을 가지는 이런 섹터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상 HLB는 오늘도 눈치만 좀 보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내 시간은 계속되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돈이 아주 크게 유입이 되는 쪽이 신규주들입니다. 신규주. 자, 지금 이 박셀바이오를 비롯한 박셀바이오가 대장이죠. 박셀바이오 신규주죠. 신규주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하고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옷장 들어서 지금 강하게 돈이 유입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마젠 보시면 이 소마젠은 진단키트주입니다. 진단키트주인데 오늘 진단키트주들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렇지만 이 소마젠은 왜 올라가느냐?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신규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차트상으로 이제 올라갈 때 되었다. 이런 신규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진단키트 주면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별다른 것도 없죠. 별다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모더나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모더나 1년 100만 달러 가량의 시퀀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 하나 딱 나오니까 그냥 밀어 올린 거예요. 그냥 테마로 그냥 돈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규주들 이런 호재 소식, 조그마한 호재 소식이라도 있으면 그냥 올라가죠. 모더나 관련주 해서 밀어붙여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요거는 이 개인 세력들이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이런 데이터가 있죠. 아주 좋은 이 완전간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좋으니까 이 개인 세력들이 올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이런 이제 이 완전간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올라가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료가 되고 올릴 수 있는 스토리가 되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 환경을 보면 돈들이 그냥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지금 돈들이 크게 갈 곳이 없습니다. 돈들이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이제 좀 소강 상태니 가기가 좀 애매하고, 지금 경기 민감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힘이 없는 모습이고 외인 기관들이 팔아대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쪽이 이런 신규주들 쪽으로 지금 여기서 뭐 한탕 해먹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피플바이오가 뭐 좋다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되네. 백서이바이오가 아주 좋아서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은 좀 그런 부분보다는 박사이바이오는 물론 이 완전간의 소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피플바이오도 올라가고 있죠. 피플바이오 이런 신규주들은 그냥 오늘 돈들이 상당히 강하게 몰리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피플바이오도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박사일바이오도, 소마젠도 모더나에 뭐 이렇게 있다, 이런 스토리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 주식들이고
이 외인하고 기관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종목이죠. 신규주들은 외인 기관들이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큰손들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올리겠다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스토리만 있으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원료죠. 자, 이런 섹터 신규주들 스토리가 있는 신규주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개인 큰손의 돈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섹터는 CMO 관련주죠. 이 CMO 관련주도 SK케미칼이 크게 조정을 받고 쌍보 맞고 떨어지는 아주 겁나는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이 모더나에서도 성공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CMO 가능성, 아스트라제네카도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만 뚝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아서 얘는 백신 안 되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제 다음에 발표될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다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아니라도 지금 CMO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죠. 외국인도 들어오죠. 얘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외인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SK케미칼은 외인 기관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 이렇게 큰 종목 중에 이 정도 오른 종목 찾아보기 좀 힘들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녹십자도 좋죠. 녹십자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이 녹십자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 SK케미칼하고 똑같죠. 지금 외인기관이 매도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매수 방향으로 조금 돌아서면서 그래도 2.7%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CMO 관련 이런 생산시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SK케미칼보다는 상당히 힘이 없죠. 힘이 없는 이유는 대주주 매도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이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대주주 매도 한번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외면을 받죠. 외면을 받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이 크게 아주 강력하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 관련주죠. CMO 관련주다 보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11선 부딪히고 나서 지금 이 모더나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CMO 관련 오케이 하고 올라가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이런 미래성장성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돈들이 좀 많이 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셀트리온 그룹들은 오전에 많이 내려갔었죠. 오전에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셀트리온 그룹 주들도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인은 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매수 방향 쪽이고, 이런 상황에서 외인 기관이 시장을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셀트리온은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버티고 있죠. 보합권 수준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코스닥 쪽에 외국인이 1,500억이나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1,000억이나 팔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성공, 이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돈을 좀 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하락폭이 아주 큰 편입니다. 크게 좀 하락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이 제약 바이오 주들도 좀 빠지는 이유를 좀 보면은
이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른 거죠. 기대감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도를 해서 매도하고 이제 이 콘택트주 백신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 쪽으로 돈을 옮기겠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보면 KPX 대한과학은 이제 모더나가 이 냉장 보관 정도만 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극조온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 화이자에 비해서 모더나가 결과도 좋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조금 사라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하락하고 있고, 자 지금 이 코스닥 쪽 상황이 정말 안 좋죠. 하락폭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 4%에서 13%까지. 이런 모습이고 1% 이상 하락한 종목들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오른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지만 특별하게 그런 재료를 가진 이 스토리가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만 좀 힘을 내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콘택트 관련주들 오전에 크게 상승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죠.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기대감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겠죠. 자, 그러나 이런 이 백신 소식에 외인하고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이 거래소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죠. 거래소 쪽도 아주 크게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관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800억 수준에서 좀 멈추고 있죠. 자, 코스닥 쪽은 지금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들의 매도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수혜주들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매도 강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이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오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가도 3%, 4.7%까지 올라갔었지만 밑으로 밀어버렸죠. 시장 분위기가 압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압도를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1.2% 하락에 오른 종목이 330에 내린 게 거의 뭐 960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세가 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환경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도 1% 수준, 1. 이제 한 4% 정도 하락을 했죠. 자, 1.4%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계속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냥 눈치를 보는 흐름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LB 지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외인 기관들이 워낙에 HLB가 이제 덩치가 큰 이 제약 바이오 쪽에 큰 이 지수 관련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외인 기관들이 좀 들어와 줘야지 움직였죠. 개별적인 호재가 지금 따끈따끈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외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아버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외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좀 많이 팔고 있죠. 그러나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뭐 17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는 완전히 말라 있죠. 외인하고 기관이 좀 팔고 있는 모습이 나다 보니까 지금 수급상 좀 밀리면서 또 1% 언저리에서 시장 분위기 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신한 쪽에서 16,000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 시장을 이렇게 많이 팔기 때문에 여기서 기계적으로 좀 나오는 물량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요걸 이제 키움하고 미래대우하고 한국 쪽에서 좀 같죠. 한국은 이제 오전에 좀 사고 좀 나간 상태고 키움 쪽과 미래 쪽에서 신한 거를 많이 좀 받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분위기는 아주 조금 제약바이오에는
크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